저는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오래 지내왔었어요. 사업자를 2008년에 냈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땐 사업자가 없었죠. 제 나름대로는 돈을 받고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원천징수를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오래 했어요. 나름대로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은행의 대출을 뭐 집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저는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벌고 쓰고 했는데 은행에서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고 되게 작은 그런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시더라도 사업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퇴사했잖아요. 네. 퇴사하고 제일 진짜 힘들었던 게 그 대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한 4%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퇴사하고 나서 갱신할 때 5%가 넘어갔어요. 마통 금리가. 그러니까 신뢰도 확 떨어진 거죠. 그런 게 일단 문제가 있고 소득 증빙이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네. 이제 청약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청약 쪽들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네. 이제 스마트하게 청약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청약을 정말 묻지마 청약을 하고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연하게 좋다고 하니까 청약을 넣죠. 그래서 부적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당첨이 되고 나면 프리랜서 분들이 문의가 쇄도 없는데 게시판에 제가 프리랜서인데 네. 이제 얼마 정도 소득이 있고 근데 저희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 나와. 요즘에 안 나오기도 하고 예, 좀 죄송합니다. 반말 죄송해요. 제가 점점 방송이 너무 편해졌나 봐요. 나와. 로사님이 울분에 찬 마음에 있는 이 경험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재테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게 금융도 차근차근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 막연하게 무섭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레버리지를 꼭 써야 되거든요. 책에서 강조한 것은 시간의 레버리지와 돈의 레버리지인데요. 처음에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의 레버리지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졌을 때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이 좋은 빚을 많이 늘려가면 이것은 투자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쁜 빚을 늘려서 대출을 받아서 핸드백을 샀다든가 대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카드빚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데 묻지마 주식 투자 뭐 누가 리딩을 해주는 이런 데다 다 돈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가끔 안타까운 사연이 한참 비트코인 열풍이었을 때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좀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등록금을 비트코인에 넣고 이제 딱 넣었다가 이제 학기 끝나기 전까지만 돌리려고 했겠죠. 근데 벌 개강은 했고 금액은 원금 손실이 이제 났고 이제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어떡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엄마 빚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이게 돈이 현금 서비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자가 얼마나 세냐면요. 제가 한 500만 원 빌렸다고 생각을 해도 갚으러 갈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막 그런 거죠. 사채성 무슨 이렇게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이런 데들도 돈을 쉽게 빌려주는 이유가 거기서 한번 빌리고 나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섭네요. 네. 무섭지만 또 알고 나면 대비가 되죠. 네. 몰랐으니까 무서운 거고 내가 미리 알고 나면은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대출 부분만 가지고 보통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매일 뉴스에 금리가 몇 프로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나오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을천 대사님이나 달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실제 대출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한번 대출을 실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스스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에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개인 신용도 평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대출을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용도 평가를 받았는데 3등급인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제가 대출을 받고 갚고 하다 보니까 1등급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 가려면은 대출 거래가 있어야 되고 신용 거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 수입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역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신용카드를 쓰면은 대출이 생기는 것들이고 뭐 대출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금리와 연동해서 한번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들도 필요하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